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협상단이 출장을 간다고 한 바 있다. 결론은 협상이 원활하게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관련 기사 링크는 위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가 하나 더 나타난 셈이다. 그냥 5천억 원을 말로 퉁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술 이전을 더 받겠다고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기술은 더 내놓으려 한다. 이것들이 아주 우리의 호구로 보는 모양이다. 미국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 등 생소를 해가며 주둔비 유지 비용을 올리려 했어도 정해놓은 수준에서 뚝심으로 버티는 나라에게 어디서 이런 공간을 치는지 모르겠다. 정말 국가 간에는 믿을 놈이 없다는 게 정확한 모양이다. EJ 회하며 저기저건 우리의 동지다라는 말을 댄 외이며 우리 외교 당국과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와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와 KFX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제스처를 취해 공직도 하다. 물론 인도네시아 지분이야 손절 처리에도 큰 상관이 없지만 정서상 받은 것은 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다. 수오일을 사던 마파를 사던 우리와는 크게 관련 두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따박따박 전진하면 된다. 이미 시작기 조립에 들어선 이상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도네시아도 우릴 떠보려는 X수작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차장의 말처럼 글로벌 호구가 될 확률이 높은 행동은 우리 정부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고 애초에 정해진 계약대로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얼마든지 밀고 당기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사인을 하고 난 계약은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 번의 어설픈 동정심은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들에게 대한민국은 호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는 원칙을 유지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1조 5천억 원은 국가가 더 부담해서라도 사업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된다. 한번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탑티어급의 전투기도 일단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FA50을 보면 된다. 처음에 T50으로 개발할 때 그걸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러나 했지만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해가며 이제는 명품 소리를 듣고 있다. 애초에 FA50은 미국의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마음먹은 만큼 개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KFX는 성공해야 한다. 그 성공 시제품 이후 따박따박 블럭에 블럭 3으로 업그레이드만 완료하면 F-35 부럽지 않게 된다. 이후엔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던 무장체계를 업그레이드하던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한민국이 만들지 않아 순위 없는 종목은 있어도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무조건 이동한다. 가라 KFX 일개 시민으로서 똔자가 응원에 한 표 던진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인도네시아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5천억 개발 분담금으로 대한민국의 KFX 개발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X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여 검색을 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추석 직전에 인도네시아의 국방대학교인 유니버시터즈 코타한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3명의 논문을 한 편 내놓았다. 첨부 파일로 논문을 올려놓았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원문을 보시면 될 듯하다. 논문의 결론만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 3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째는 기술의 구현 가능성이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가 실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 그 나라가 가진 국력의 총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본과 기술이 쏟아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과거 2차 대전 때처럼 단순히 날아가서 포탄을 투하한다거나 서로 공중전하는 수준이 아닌 몰래 침투하여 아작을 내고 오는 수준으로 발전해야만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의 개발은 더욱 더 국가적 심혈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든다. 앞서 이야기한 것에 포함되니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위에 두 요소를 적절히 조정하는 권력기관의 분배 능력을 꼽는다. 대한민국은 분단 상태의 휴전 국가이며 미군의 지휘를 받아온 기간이 길어 미국에 대해 많이 길들여진 사람들도 많기에 대놓고 KFX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놓는 사람은 물론 미국 업체의 로비를 받은 사람들처럼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유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겐 한국의 KFX에 돈과 인력을 참여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잘 보듬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나온다. 어드바이스라고 붙인 부분이 진짜 결론인 모양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KFX, 아이프스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록히드 마틴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이 참여한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 전투기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할 것이기에 아이프스로 칭한다. 인도네시아의 안보 상황에서 이런 전투기 개발 참여는 국가적으로 큰 기회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삐딱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듯하다. 인도네시아 전문 지식인들이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대한민국의 KF-X가 희망적인 부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 보인다. 2천억 원으로 사업에 발을 담근 상태이지만 코로나 핑계로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분담금 지급은 최대한 늦추며 협상을 통해 분담 비율은 낮추고 기술은 더 받아가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해는 되지만 현재 자신들은 답이 아닌 을이라는 현실을 망각한 행보가 문제이다. 우리는 차분히 갈 길을 가면 된다. 추후 밀린 기간을 산정하여 이자까지 받아내길 기대한다. 우리도 처음에는 조립 기술부터 배워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물을 다 빼려고 X 수작하는 것인가.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를 건너뛰면서까지 인도네시아를 봐줄 이유는 없다. 우리도 국익을 챙겨라.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KF-X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블록 3에 적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KF-X에 적용되는 RMX 레이더파 형상 감지 설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형 스텔스 메타 코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KF-X를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KF-X를 개발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독특한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라팔이나 F-18F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우수한 RMX 레이더파 형상 감소 설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의 계획은 KF-X 블록 1에서 이를 실전 배치한 이후 향후 블록 3 개량 사업을 통해 KF-X의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REM 누르와 기타 절연 재료 등을 적용함으로써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다른 한 축인 레이더 흡수 재료 외를 쏘는 무수의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교전 손실, 자성 손실, 중국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구조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RAM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향후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RAM은 3개 대여, 그러니까 S밴드, C밴드, X밴드 대여 기에서 1-2GHz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과연은 이를 검증하고자 2001년 4월 공군의 협조를 받아 F4 팬텀 전투기에 한국형 RAM을 도포한 이후 실제 RCS를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RCS 저감 능력을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X 전투기를 완성한 이후 봄기체에 한국형 RAM을 도포해 제후 항공시험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대형 특수환경 시험장에서 극한의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한국형 RAM의 내구성을 확인한 이후 신뢰성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KF-X 기체에 사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RAM은 많은 한계점을 가집니다. 현용 RAM 도료는 특별히 관리된 대형 항온 방습시설에서 전문가가 도료 형태로 천천히 도포해 층을 쌓아가는 형태이기에 칠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본 문제로 인해 F-117이 조기 퇴역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세계 최고로 평가하는 이유 자체가 RAM의 흡수 능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RAM 도료를 개발함은 물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